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암기 특강, 쉬운 역사, 쉬운 사회. 다음 내용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키아는 이제 그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 그 지역 북부에서 활동했던 도시국가 이름입니다. 활발한 해상 활동을 했고, 카르타고를 이제 식민지로 건설했다는 내용이 있죠. 표현 문자를 사용했고, 이것이 알파벳의 기본이다.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한번 압축을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니키아는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삼았고, 표현 문자를 알파벳으로 이제 사용했다는 거죠. 자, 다시 페카 표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페니키아가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했고 표현 문자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알파벳의 기원이었다. 이 내용을 그냥 짧게 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활발한 해상 활동이라는 게 이제 빠져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는 거죠. 페니키아는 이제 활발한 해상 활동을 했다는 뜻이 사실은 간단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중해가 주변에서 그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면은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 뭐 무역을 하려면은 배를 타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해상 활동은 너무 기본이었던 거죠.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페카, 표, 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알파벳의 기본으로서 페니키아가 사용했던 문자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표현 문자를 골라야 되겠죠. 헤브라이, 자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대교 믿음, 유일하게 이제 헤브라이는 유일신 유대교로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고대 문명,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 유역에서 발생했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인더스 문명과 인더스 강은 같이 봐야 되겠고, 하라파와 모헨조다.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비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르와 라가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도시 국가로 일으켰고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동시에 마찬가지로 하라파와 모헨조다가 도시를 건설했고 이것이 인더스 문명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을 비교했을 때 우르와 라가시, 하라파와 모헨조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뭐 따지면 이제 뭐 수메르인이 이제 여기 연결된 부분이니까 수우라로 압축해 놓고 얘는 인하모 인하모가 뭐야? 인더스 문명에서 하라파와 모헨조다가 도시 국가를 건설했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청동기와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 아하, 지금 위에서 페니키아는 사용했던 게 표현 문자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림 문자입니다. 네, 그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각 문명마다 사용했던 문자가 달라요. 그것들은 꼭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쐐기 문자, 그쵸?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 그리고 페니키아에서는 표현 문자, 인더스 문명은 그림 문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아리아인의 진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또 철기를 가지고 있었네? 아시겠지만은, 역시 히타이트에서도 이제 철제 무기를 가진 히타이트, 제가 그때 저번에 설명드렸죠? 철희가 수메르인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멸망시켰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원주민을 정복했대요. 철기를 소유한 아리아인이 여기는 뭐 철아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기원전 1000년경 500년 지난 그 뒤에 겐지스강으로 또 진출했대요. 500년 사이 또 얘네들이 진출했네. 그죠? 이때 이제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예. 브라만을 중심으로 발달한 다신교
말합니다. 경전은 배다고요. 카스트 제도 100% 시험 나옵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만, 크셔트리아, 바이사, 슈드라로 이루어진 인도의 신분 제도.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자, 브, 크, 바, 술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좀 어렵게 문제를 내면은 카스트 제도에 이제 빈칸에 알맞는 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을 이제 그 보여주면서 거기에 맞도록 이제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외워야 한다면은 카스트 제도의 순서는 카스트는 카, 브, 크, 바, 수 이런 식으로 일단 앞 글자만 먼저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나서 디테일하게 좀 더 두 번, 세 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암기는요, 절대로 한 번 본다고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암기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말하셔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제가 다음 강의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중국의 고대 문명입니다. 자, 은나라, 상나라라고 불립니다. 천동기 바탕, 아하. 또 천동기를 사용했었네요. 여기에서도. 위에서 봤듯이 이제 인더스 문명에서도 이제 천동기를 사용했었죠. 공통점이네요. 그쵸? 자, 재정일치의 신권정치. 아하. 이 재정일치란 말을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와 정치가 하나인. 제사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무당 같은 사람이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역시 이제 고조선 역시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왕이 제사장, 무당이었고 무당이 역시 왕이었던 역할을 했었죠. 자, 갑골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아하, 갑골 문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로서 중국의 고대 문명에서 사용한 문자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갑골 문자를 반드시 고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달력을 제작했고 순장을 풍습으로 했습니다. 순장이 뭔지 아시나요? 순장은요, 이제 되게 큰 부자, 되게 높으신 어르신이 죽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하인들 내지는 이제 친인척 몇 명을 뽑아서 같이 묻어버리는 풍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묻으면서 그 죽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더 뭐랄까 시종 들고 더 이렇게 받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끔찍한 제도였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 황하 문명은 은나라였고 청동기 바탕의 재정일치 신권 정치였다. 자, 청동기 바탕 황하 문명은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고조선과 비슷합니다. 재정일치, 신권정치, 갑골 문자, 한자의 기원, 달력 제작했고 순장으로 풍습을 있었는데 뭐 달력, 순장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를 실시했습니다. 봉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이고 도읍은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영토는 제후가 통치, 왕실과 제국은 혈연을 바탕으로 함. 이게 말 어렵죠? 여러분 이거 되게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무슨 얘기냐면요. 뭐 이렇게 나라가 이 지도 따질게요.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뭐 이게 만화 옆에 있는 게 우리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지금 남한이고 북한. 자, 이 중국이라고 가정할게요. 거의 뭐 실제로 이렇습니다. 왕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근데 이 넓은 땅은 통치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만큼 이제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그 권한을 주고 왕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만 다스리고. 이게 분권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영토를 이제 제후가 통치를 하잖아요. 왕실과 제후국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다. 자, 이게 혈연이 왜 나왔느냐? 이거 아주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조, 그러니까 왕의 그 혈통들이 자주 바뀝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태사가 일어나서 이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왕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왕의 자리가 끊기고, 누군가한테 왕을 뺏길까 봐. 그런데 만약에 내 밑에 꼬봉들이 내 조카, 삼촌, 뭐 여러 가지 뭐 동생 이런 혈연 관계면 그럴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그걸 통해서 계속 왕권을 이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중국도 그랬지만은 중세 시대에도 서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연을 바탕으로 각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국가의 어떤 그런 안녕과 안정성을 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그렇게 해도 결국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냐면은 유목민족의 침입, 수도를 동쪽으로 옮김.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 동쪽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동쪽이 어디예요? 이쪽이겠죠? 이게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도망간 거죠. 자, 이때 유목민족이 누굴까요? 어떤 민족을 말하는 걸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페니키아 헤브라이부터 이제 중국의 고대 문명까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뭐 특별히 뭐 이번 부분은 뭐 제가 막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자주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암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암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